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축구 팬들에게는 정말 충격과 공포의 주중이었습니다. 제주와 수원이 전격적으로 감독 교체를 단행을 했죠. 스플릿이 이제 두 경기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 높은 순위를 향한 각 팀들의 절실함이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라운드도 볼거리가 많거든요. 우승의 분수령이 될 1, 2위 팀의 맞대결, 동해안 더비도 있고요. 제주와 수원의 감독 교체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체크 포인트가 많은 이번 주말 추석 연휴에도 계속되는 K리그1 볼만찬이 꼼꼼하게 프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30일 오후 2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더비입니다. 추석 연휴 최대 빅매치죠. 올 시즌 우승 경쟁이 가장 큰 분수령이 될 역대급 동해안 더비가 다가옵니다. 사실 시즌 전만 하더라도 이 두 팀이 이렇게 우승 경쟁을 펼칠 거라 예상한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텐데요. 물론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여튼 포항의 꾸준한 추격 속 두 팀이 중요한 순간에 만났습니다. 현재 울산 승점 65점으로 1위, 포항 57점으로 2위, 8점 차입니다.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11점이 된다면 울산이 2연패에 성큼 다가설 수 있게 되고요. 5점이 될 경우 두 팀의 맞대결이 한 번 더 남아있기 때문에 스플릿 라운드가 그야말로 안개 속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포지션별로 이날 매치업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조현우, 포항 황인재 버티는 골키퍼입니다. 황인재는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실수 없이 포항의 골문을 안정되게 지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포항 팬들에게는 보석 같은 존재고요. 조현우는 설명이 필요 없는 리그 최고의 골키퍼죠. 최근 울산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조현우는 큰 문제 없이 뒷문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백중세가 아닐까 싶고요. 수비는 포항은 하창래가 돌아오면서 완델손, 그랜트 하창래, 박승욱, 베스트 라인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이 막 무실점이 많은 팀은 아니지만 실수가 많지 않은 견고한 수비를 보이거든요. 베스트 포백이라면은 꽤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울산은 최근 3경기 중에 2경기를 김영건 없이 치렀습니다. 지난 수원FC전도 정승현, 김기 라인이었는데 다소 좀 불안했거든요. 이날 중요한 경기인 만큼 복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다 할 부상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파트너로는 정승현이 나설지 김기가 나설지가 포인트인데 최근 정승현 선수가 좀 불안하다는 점에서 김기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우에는 이명재, 김태환 라인 출격이 유력합니다. 이명재는 좋은 킥 간격을 유지하고 있죠. 중원은 변수가 좀 많습니다. 포항은 백성동, 고영준이 없는 가운데 홍윤상, 윤민호 같은 젊은 자원들을 활용 중이거든요. 큰 경기인 만큼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누가 되든 축은 역시 오베르단 김승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정재희 선수가 이번 주 드디어 팀 훈련에 참가했다는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감각이나 체력상 이번 경기 출전에는 좀 어려울 전망으로 보입니다. 울산 역시 최근 매경기 허리 라인업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동경이 최근에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가운데 루빅손, 이규성, 김민혁, 아타루, 바코, 이청용 중에 어떤 조합이 나올지. 바코의 침묵이 길어지는 가운데 최근에 루빅손, 아타루의 폼이 좀 괜찮습니다. 최전방은 포항 제카, 울산은 마틴, 아담, 주민규. 제카는 거의 지금 리그 현폼 원탑 스트라이커죠. 이날도 울산 수비를 상대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울산도 마틴, 아담과 주민규를 모두 기용될 때마다 골맛을 보고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 홍명보 감독이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앞선 두 번의 맞대결을 보면 울산의 홈에서 열린 첫 경기는 2대2 무승부, 포항의 홈에서 열린 경기는 울산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울산이 1승 1무로 우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최근 내용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팽팽했거든요. 김기동 감독이 동해안 더비마다 특별한 수로 전력차를 잘 메워오면서 그간 우위를 점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도 결국 양팀 감독의 지략 대결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울산은 최근 흐름이나 경기력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고민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날 키는 두 감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면 저는 포항 승리로 하겠습니다. 포항이 홈이점을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협과 서울의 경기입니다. 두 팀의 대결 역시 지난 7월 맞대결 아무래도 좀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 서울이 7대2 대승을 거뒀죠. 서울 창단 한 경기 최다골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서울은 2경기 승리 후에 5경기 무승에 빠지면서 안익수 감독이 결국 사퇴했고요. 수협은 오히려 변화의 모멘텀이 되면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 두 팀이 다시 만나는 만큼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수협은 지난 울산전에서 한 명이 퇴장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불꽃 추격전을 펼쳤지만 아쉽게 2대3으로 패했죠. 퐁당퐁당의 흐름이 끊기긴 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수원FC입니다. 바우테르 선이 리그 첫 골맛을 보는 호재도 있었고요. 이날은 지난 경기 누적 경고로 빠졌던 이광혁까지 돌아오는 만큼 공격진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로페즈가 기대만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복귀전을 치렀고요. 김현도 후반 투입돼서 괜찮았거든요. 문제는 역시 수비입니다.
가뜩이나 수비가 안 좋은 수원FC인데 이날은 수비에 핵 2명이 동시에 빠집니다. 우고 고메스 퇴장당했고요. 정동호 선수는 누적 경고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고 고메스는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된 후에 수원FC의 확실한 중심이었거든요. 굉장한 누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그래서 포백을 플랜 A로 했던 수원FC였지만 이날은 3백 카드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잭슨, 박병현 등이 나설 공산이 큽니다. 정동호의 공백은 아무래도 박철우가 매우 가능성이 높고요. 서울은 괜찮은 흐름입니다. 제주 원정에서도 3대1로 승리하면서 김진규 감독 대행 후 치른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1패를 당한 게 광주전이었는데 경기력 면에서는 서울이 나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안익수 감독 시절 다소 경직돼 있던 이 분위기를 확실히 바꿔낸 모습이고요. 선수들도 다양하게 기용되면서 경쟁 체제가 갖춰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전방에서 일루첸코와 지동원 선수가 부활한 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서울은 현재 특별한 부상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누적 경고로 빠졌던 팔로세비치마저 돌아오면서 완전체를 갖추게 됐어요. 지난 제주전에서 이승모 선수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중원에 확실한 카드로 떠오르는 등 스쿼드에 호재가 많은 만큼 김진규 대행의 입장에서는 더욱 다양한 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서울 수원FC에 무척 강했거든요. 올해도 2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완승을 거뒀고요. 역사상으로 봐도 서울이 수협에 진 건 12경기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분위기가 좋은 서울은 다시 한번 수협전 승리를 노릴 테고 강등권 탈출이 절실한 수협은 딱 한 번 이겼던 지난해 7월이었죠. 4대3 홈경기 승리를 기억하고 싶을 겁니다. 수협에서는 수비의 중심을 잡아줄 신세계 역할이 중요해 보이고요. 서울에서는 지난 맞대결에서 2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쳤던 나상호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서울 승하겠습니다. 수협에 강했던 상승을 따르고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오후 4시 30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전북 지난 광주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순위도 5위까지 올라섰어요. 아쳔에 이어 연승을 거두면서 어쨌든 흐름을 바꾸는데 성공했거든요. 하지만 내용은 여전히 좀 걸립니다. 전북답지 않은 경기력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물론 핵심 자원 이탈 여파가 큽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5명이 차출됐고 또 부상자도 있고요. 설상가상으로 이날은 왼쪽 윙백이자 팀 전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김진수까지 누적 경고로 뛸 수 없거든요. 지난 경기에서 페트레스쿠 감독이 뒤로 물러서서 경기를 하는 수비적인 형태로 나서서 귀중한 승점 3점을 따냈거든요. 현재 주도적인 경기를 하기 어렵다면 다시 한번 지키면서 역습을 때리는 형태로 나설 공산이 큽니다. 현실적으로 전북 역시 최소한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파이널 A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거든요. 구스타보 외에는 톱 자원이 없어서 결정력을 믿기도 어려운 데다가 무엇보다 정우재 안현범이라는 3백에 최적화된 윙백이 있고요. 반면 윙어 자원은 이동준도 부상이고 선수들이 없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구는 지난 포항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내용에서 괜찮았던 만큼 승리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던 경기였는데요. 대구는 이날 무승부까지 5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특히 최근 수비는 거의 철벽에 가깝습니다. 4경기 연속 무실점이에요. 선수가 바뀌는 와중에도 흔들림 없이 무실점 행진을 이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틀이 좋다는 이야기겠죠. 대구는 세징야가 여전히 부상인 가운데 참고로 세징야의 몸 상태는 아직까지는 통증이 좀 있다고 합니다. 스캔조차 좀 못한 상황이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경기는 벨톨라와 케이타가 역시 뛸 수가 없는데요. 지난 경기 벨톨라의 공백이 조금은 느껴졌거든요. 이진용, 박세진 카드가 중원에서 수비 말고 공격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결국 대구는 바셀로스, 에드가, 고재현, 쓰리톱이 공격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속도를 높여주는 바셀로스의 컨디션이 좋은 건 역시 호재겠죠. 올 시즌 2번째 맞대결 결과는 1승 1패입니다. 각각 홈에서 승리를 주고받았어요. 전북은 최근 홈에서 3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하면서 다소 주춤하는 게 아무래도 고민이 좀 될 것 같고요. 대구는 홈 원정을 가리지 않는 막강 수비에 기대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경기 결승골을 만들어낸 물론 결국 자책골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안현범의 속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구에서는 최근 침묵하고 있는 고재현이 언제쯤 터질까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무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수비를 뚫기에는 양팀의 공격이 지금 약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번째 경기는 오후 7시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역시 수원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수원이 그야말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부임 5개월도 되지 않은 김병수 감독을 전격적으로 경질을 했죠. 그리고 후임으로 놀랍게도 감독 경험이 전무한 염기훈 플레인 코치를 앉혔습니다. 그야말로 도박 같은 선택이었는데요. 그래서 수원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깥 분위기처럼 어수선할지 아니면 의외로 내부 분위기를 잘 다잡았을지. 염기훈 대행이 워낙 수원을 잘 알고 또 선수단과 오래 호흡을 해온 만큼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있지만 감독으로 팀을 이끄는 건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염기훈 대행이 일단 첫날부터 주장단 변화를 통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섰는데요.
김보경의 주장 완장을 줬다는 건 그만큼 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과연 어떤 구상을 할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스쿼드 상황을 보면 권창훈은 이날도 출전이 어렵고요. 정승원은 복귀를 준비하다가 다시 다쳤다고 합니다. 아코스티 역시 훈련을 하고 있지만 몸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박대원도 지난 경기 퇴장으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복귀라고 한다면 김태환이 이날 돌아올 공산이 크고요. 고명석도 슬슬 복귀각을 재고 있다고 합니다. 한우광 선수가 퇴장 징계에서 돌아오면서 수비에 숨통을 틔인 것도 호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용자원은 지난 대전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배치할 염기훈 대행의 수가 이날 포인트가 될 전망인데요. 원정이긴 하지만 경기장에서 보여줄 수원 서포터스들이 어떤 대응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은 지난 강원전에서 아쉽게 무승부를 거두면서 연승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부분 로테이션을 가동했음에도 확실히 아챔 원정의 여파가 남아있었는지 체력적으로 부침이 좀 있는 모습이었어요. 밀어붙이면서 잡을 수 있는 경기였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좀 있었고요. 인천의 이날 포인트는 중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지환, 은포크가 누적 경고로 뛸 수가 없습니다. 3미들의 중요 축이었던 문지환이 이탈을 하면서 이전에 2미들로 돌아갈 공산이 좀 있거든요. 지난 경기에서 뛰었던 이명주가 풀핏으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김도혁도 휴식을 취했죠. 다만 지난 경기에서 전반만 뛰어 교체했던 신진호의 발목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은 외국인 공격수들의 경기력이 워낙 좋다는 점에서 역시 여기에 기대를 걸 것으로 보이고요. 인천은 다음 주 주중 아침 경기가 있는데 일단 리그에 올인할 공산이 큽니다. 올 시즌 FA컵 홈 3번의 맞대결은 1승 1무 1패로 팽팽했습니다. 최근 10경기로 범위를 넓혀도 3승 4무 3패로 팽팽했더라고요. 재밌는 게 인천 홈에서 최근 기록도 3승 1무 3패. 아주 팽팽했죠. 과연 이 경기에서는 이 팽팽한 흐름이 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인천에서는 최근 발끝이 뜨거운 에르난데스, 수원에서는 주장 완장을 찬 김보경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측해보면요, 무승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대변수에도 인천이 홈에서는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요일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2시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원과 대전의 경기입니다. 강원 확실히 오름세죠. 2경기 무패입니다. 지난 인천전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패하지 않는 나름 끈끈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4-4-2 카드, 그러니까 가브리엘, 야고, 갈레고를 중심으로 한 공격 라인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전처럼 무기력했던 모습은 좀 사라졌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무득점한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어요. 윤정환 감독도 확실한 라인업을 축으로 안정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스쿼드도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이정엽과 윤일록이 지난 경기를 통해서 복귀전을 치렀고요. 여기에 웰링턴도 이제 훈련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날 수비 쪽에 호재가 또 있습니다. 강투지가 복귀전을 치를 공산이 큽니다. 이지솔이 김영빈의 파트너로 나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강투지마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강원은 공수에 걸쳐 한층 단단한 스쿼드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상황의 강원인데요. 대전 역시 지난 경기에서 수원을 3대1로 제압하고 5경기 만에 승리를 챙겼죠. 울산전 무승부에 이어서 수원전 승리까지 파이널 A행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흐름을 마련했습니다. 대전은 조유민의 가세와 함께 확실히 수비가 안정감을 찾은 모습이에요. 조유민의 리딩 속에 김민덕의 폼을 좀 찾았고요. 대전은 이 4백과 3백을 오가면서 갈피를 못 잡았었는데 확실한 3백 카드로 고정이 되면서 중원도 좀 좋아진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전방은 김인균의 스피드를 살린 투톱 체제로 가고 있고요. 김인균은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죠. 여기에 유강현이 드디어 터졌다는 것은 대전의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티아고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전방에 힘을 더해줄 카드잖아요. 여기에 측면에도 지난 경기 서영재가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르면서 이날 누적 경고에서 복귀할 오지석까지 측면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난 것도 이민성 감독에게는 기분 좋은 소식이고요. 지난 경기에 부상으로 교체된 안토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전언이고요. 강윤성과 임덕근은 이날도 출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두 팀 이야기하면 2021년 승강 플레이오프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당시 패했던 악연 때문인지 올해 2번의 맞대결에서는 모두 대전이 이를 악물고 승리를 했습니다. 내용도 좋았거든요. 이번엔 두 팀이 모두 좋은 흐름 속에서 만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강원에서는 갈레고, 대전에서는 레안드로로 주목하고 싶습니다. 돌파형 선수들의 발끝이 중요할 것 같고요. 레안드로는 올 시즌 강원전 1골 3도움의 맹활약을 펼쳤다는 점 참고했습니다. 예측해보면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대전이 상성상 앞서지만 지금 강원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후 4시 30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 광주전입니다. 묘한 경기가 됐습니다. 남기일 감독이 없는 제주에 이정효 감독이 찼습니다. 이정효 감독 지난 시즌까지 남기일 감독의 오른팔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남기일 감독은 경질이 되고 이정효 감독은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남기일 감독이 떠나고 첫 경기 상대가
이정효 감독이 광주라는 점 묘한 아이러니로 보이고요. 제주 역시 감독 교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제주를 이끌던 남기열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사퇴를 하고요. 정조국 수석 코치가 대행으로 제주를 이끕니다. 사실 제주가 경기력이 아예 나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측면이 많거든요. 감독 교체 타이밍을 잡기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면에서 제주는 감독 교체가 주는 효과 자체로 팀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스쿼드에선 제주가 크게 꿀릴 것이 없거든요. 최원준까지 복귀하면서 이제 수비 허리는 사실상 베스트기도 하고요. 정조국 대행의 고민 역시 공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도 유리 조나탄의 복귀가 쉽지 않거든요. 김주공도 뛸 수 없고요. 여기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구자철까지 누적 경고로 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다시 서진수나 헤이스를 활용한 제로톱 형태의 공격을 갖춰야 되는데, 정대행이 현역 시절 명공격수였던 만큼 어떤 수를 갖고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는 지난 전북전에서 패하면서 10경기 무패 행진이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패하기는 했지만 못했다기보다는 전북이 좀 너무 내려섰고요. 또 골운도 따르지 않았거든요. 경기력에 대한 흐름도 이어갔고, 또 뭐 전북 정도의 팀이 우리를 상대로 내려서는구나 라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팀 전체가 자신감을 얻었다는 게 내부의 분위기더라고요. 매라운드 이정효 감독을 고민스럽게 하는 순간들이 오는데, 이번에는 핵심 미드필더죠. 이순민이 누적 경고로 빠집니다. 지난 전북전에서도 봤지만 이순민의 존재감이 상당하거든요. 기존에 지금 티모, 이희균에 차출된 정호연, 이순민까지 스쿼드가 두텁지 않은 광주의 베스트 11에서 지금 4명이 못 뛰는 상황인데요. 일단 백하가 지난 경기에서 중원에서 나쁘지 않았고요. 이강현이 돌아온 만큼 또 이정효 감독이 새롭게 틀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호재라고 한다면 이민기 선수가 이날 복귀할 공산이 큽니다. 앞서 두 번의 맞대결에서는 제주가 1승 1무로 앞섰습니다. 두 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팽팽했는데요. 이번에도 감독 교체, 핵심 자원 이탈 등 양팀 상황을 감안하면 비슷한 흐름이 양상이 될 공산이 큽니다. 제주에서는 결국 전방에서 마무리가 중요한 만큼 헤이스를 키플레이어로 하고 싶고요. 광주는 중원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냐는 점에서 중원 싸움을 해줄 수 있는, 물론 오른 풀백이긴 하지만 두현석 선수의 존재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상하면 무승부하겠습니다. 그래도 감독 교체 효과로 제주가 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32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관중, 대박 경기를 기원하면서 볼만찬 가족 여러분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